안녕하세요 여러분, 호동입니다. 호동이 TV의 이PD 인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용화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요즘 유튜브 조회수가 핫합니다. 네, 대표님 유튜브 정말 핫하더라고요. 네.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맞습니다. 네. 다들 뭐 호주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다시 좀 늦게 나왔는데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도 네. 자주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재촉을 했죠. 아니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힘들게 모셨습니다. 정말. 아, 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매주 나오실 거죠? 매주 한번 생각해보. 여기 반응 보고. 예. 이게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네. 이게 저도 뭐 사실 이걸 처음 해보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네. 댓글 달릴수록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더 있을 때마다 자꾸 답변해드리고 싶고. 질문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네, 뭐 질문도 질문인데 뭐 이제 뭐 라이크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하니까 네, 그리고 구독자도 이렇게 너무 호돈이 TV가 감사합니다. 되게 정말 네. 좋은 취지로 설립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반응이 뜨거우게 잘 되셔서 비디오 네, 딱 한 2편, 3편 올리셨는데 저도 솔직히 아무런 기대 없이 왔다가 조회수가 1000대가 나오니까 2000대죠. 2000대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서 네.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팬들을 위해서. 네. 네네. 뭐 채권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호주에서 미국 주식 사는 법. 네네. 네. 그러니까 호주 내에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분들이. 네. 근데 호주에서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쉽게 다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살 수 있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 기존에 호주 주식을 사는 플랫폼. 네. 그 플랫폼 안에서 이제 네. 인터내셔널 에퀴티, 그래서 네. 인터내셔널 쉐어가 오퍼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네. 그 코스트도 많이 좀 알아보시고 네. 왜냐하면 그 이제 USD 달러로 되다 보니까 그 살 때 이게 뭐 테슬라나 뭐 이런 뭐 구글 뭐 이런 되게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네. 사고 싶어도 사실은 이 생각해야 될 리스크 부분이 있어요. 그 환율도 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에 투자는 가능하시고 네. 앤서를 드리자면 그리고 플랫폼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네. 뭐 컴색도 컴색이지만 네. 그 외에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스테이크라는 그 이제 그 예전에 미국에서 로빈후드가 지금 되게 크게 반응이 되게 네. 많이 오고 있는데 그 거의 미국 주식은 워낙 거래가 활발한 시장이다 보니까 네. 거래세 그러니까 브로커리지가 거의 이제는 없는 수준으로 된 경우예요. 근데 호주는 아직 그만큼 발달이 되지 않았고 그만큼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안타깝게도 없어서 브로킹을 내야 되지만 여기서 미국 주식을 샀을 때 이제 그런 뭐 스테이크도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어떤 플랫폼이 맞는지 일단은 그 코스트에 대한 트랜잭션 코스트에 대한 부분이 수익을 많이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그 환 리스크. 네. 환 리스크도 지금 최근에 호주 달러 AUD vs 이제 USD를 보시면 완전 널뛰기예요. 맞아요. 너무 널뛰기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환 리스크를 생각을 했었을 때 어느 시점에 들어갔을 때 이게 밸류 포 머니가 있을까? 왜냐면은 환율이 10%가 뭐 예를 들어서 올랐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더 세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 호주 주식 가치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미국 달러가 세지니까. 근데 미국 달러가 최근 같이 갑자기 약해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도 미국 뭐 주식이 10% 20% 올랐죠. 10%가 환율이 떨어지게 되네, 호주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상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환 리스크도 항상 일단은 미국 주식 사기 전에 호주 달러 대비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럼 미국 그 로빈후드 뭐 그런 플랫폼을 여기 호주에서도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스테이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저만의 그 듀딜리전스는 아직 100%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빈후드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제 뭐 리스크도 당연히 그거를 없애줄 수는 없지만 그 환 차익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팔고 했을 때 마진도 떼이잖아요. 또 이제 그거를 아주 최소화해서 그걸로 수익을 남기고 주식 거래 이제 브로커리지 피를 이제 없앤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직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제 큰 돈을 투자하시거나 하실 때는 당연히 조심하셔야겠지만 뭐 소액주주로 하시기는 소액으로 트라이 해보시기는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당연히 이제 리서치를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좋은 주식 찾는 방법. 바로
바로 국론으로 가시네요. 너무 훅 가네. 네, 너무 좀 처음에 조금 약간 이렇게 하다가 네.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이 궁금해요. 지금 좀 최근에 이 네네. 특히 저도 이제 이 생활을 하다 이게 제 프로페셔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손님들이 이제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 손님을 거의 담당을 이렇게 비즈니스 중에서 많이 담당을 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솔직히 아시안 고객분들은 호주에 오래 계신 분 아니면 이런 증권 시장에 대한 이제 지식 그 정보의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제 많은 관심이 없으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내리면서 서로 이제 얘기가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조금 많이 뷰가 쏠린 것 같아요. 그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이 좋은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앞으로의 뭐 일주일 안에 내가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돈을 좀 벌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주식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은 투기성이 강한 건데 항상 모든 투자는 투자의 롱텀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언제든지 사셔도 솔직히 프라이싱에 대한 그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그걸 스트레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하고 탑을 픽한다기보다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호주에서도 전문가들이 볼 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가치주가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가 있어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권들 들을 이제 보통 치러서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게 가치주라고 하는데 이 워런 버핏이나 뭐 되게 유명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기업 대비 이제 밸류에이션이 수익 구조가 꾸준한 기업들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이제 뭐 그리고 시장 장악력도 약간 모노폴리 같은 친구들은 이제 워런 버핏을 펌피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호주 내에서도 그런 주를 볼 때 보통 인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가치주들을 보통 대부분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뭐 넘버원 기업인데 오랫동안 이때까지 사업을 네 맞습니다. 지속된 그래서 기업들. 호주 내에서도 뭐 이제 뭐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뭐 톨 같은 로드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항인데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또 찍어서 얘기하자면 시드니 에어포트라는 기업도 있는데 뭐 그 밸류에이션 비싸다 싸다는 솔직히 되게 매칭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베스터들이 얼만큼 이제 리스크를 테이크 온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 PE 밸류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가치가 계속 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시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고 있어요. 그 뭐 모든 중앙은행들이 지금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리고 있는데 이 어떤 차트를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차트 중에서 이제 자산 가격 평균 자산 가격대 이 상승률과 그리고 퀀티티브 이징 그래서 QE로 이 양적 완화로 풀린 금액의 돈하고 같이 매칭을 해봤을 때 거의 상승폭이 똑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이자가 금리가 그러니까 풀린 돈을 했을 때 그 인크리멘트만큼 주가도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언제 이 중앙은행들이 끊을지도 모르고 그런 언서티티가 항상 도사리고는 있으나 뭐 모든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당분간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겠으나 저희가 보는 시장 리스크 중에 하나는 과연 얼만큼 더 빨리 좀 너무 이르게 이 양적 완화를 끊어버리면 그러면 아직 경제가 회복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그 이 큰 양적 완화 자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산업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 갭을 이제 메꾸려고 돈이 나왔는데 너무 일찍 끊기게 되면 그것도 시장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가치주나 뭐 성장주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도 양적 완화를 많이 했나요? 지금 현재? 호주도 GDP 대비 지금 역대 2008년 때보다 거의 한 6, 7배 규모로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뭐 거의 16%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15, 16%대로 보고 있는데 그게 GDP가 1년 총 생산량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이 물질적인 것들을 다 나타내는 그 한 나라의 부나
네. 개별 그 나라에서 그 성장도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볼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 네. 그 경제 지표가 이제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갑자기 된 스탑 상황에서 네.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이 홀을 개입 이제 이거를 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돈을 네. 많이 풀고 근데 이게 너무 빠르게 끝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솔직히 조금 시장에서 인베스터 컨피던스 그러니까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얼만큼 그 리퀴디티 유동성이 많은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 없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나 1위, 업계 네, 네, 1위이고 그리고 시장 장악력이 그러니까 barrier to entry라고 하는데 시장 진입률 그러니까 네. 그 시장에서 누가 새로운 플레이어가 왔을 때 이 네. 시장에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람의 마켓쉐어를 얼만큼 뺏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그 비즈니스 위험도가 결정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에어포트 같은 경우는 네. 예를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새 2공항을 지어서 딴 사람이 가지지 않는 이상 경쟁자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맥쿼리도 이런 쪽으로 되게 유명하고 그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주식들 중에서 조금 더 디펜시브 하는 그런 스톡이라고 볼 수 있고 가치주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밸류가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네. 지금 이런 뭐 톨로드 같은 이런 데도 에어포트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사용률이 없으니 그쵸. 네. 들어오는 돈도 없어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 비즈니스가 지금 현재 테마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만큼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얼마나 길어질까 안 길어질까를 잣대로 현재 지금 좋은 주식을 네. 사는 거는 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만큼 사람 영향을 받았나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관점인 것 같고 최근에 올랐던 그 주식 네. 지난번 얘기하고서도 네. 주가들이 꽤 많이 네.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어요. 올랐죠. 네. 이게 네. 뭐 제가 다 맞춘 거는 절대 아니고 그렇죠. 제가 맞춘 건 절대 아니고 뭐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저도 모르고 도널드 트럼프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과연 시장 형성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가가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장기적인 관점 계속 보는 눈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 단기보다는 네. 주식 투자에 임하실 때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을 하시죠. 그러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성장주는 네. 가치주는 꾸준히 낮은 성장을 통해서 네. 하지만 이제 네. 지속적인 같은 비즈니스로 올해 비즈니스 컴페티브니스 때문에 네. 이제 가질 그 돈을 꼬박꼬박 벌어올 수 있는 기업이 네. 밸류 네. 기업 그러니까 가치주라고 하면 네. 성장주는 대부분은 다 이제 레베뉴 성장 을 목표를 삼은 기업들을 성장주라고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경우도 다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레베뉴만 자꾸 성장을 한다고 해서 네. 성장주는 아닌데 비즈니스가 호주 내에는 그 이 주식 디비던드 그러니까 네. 저 배당이 네. 되게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게 배당을 받았을 때도 호주의 프랭킹 크레딧 그래서 디비던 임퓨테이션이라 그래서 세금 혜택은 네, 세금 혜택이 아주 좋은 배당주에 있었을 때 되게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가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이 낸 기업세는 저는 뭐 회계사가 아니라서 뭐 한번 상담해보셔야지만 기업 뭐 당연히 아는 거니까 기업세가 빠지고 이제 이미 내 기업이 내고 기업세를 내고 배당을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30%, 뭐 28% 맞습니다. 이렇게 기업세가 빠지는데 네. 그것을 호주에서는 텍스에다가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더블 과세가 아닌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배당주가 되게 많이 그래서 은행주가 원래 사실 한 3% 4% 나오더라도 사실은 7% 이율률이 되는 게 배당 세금 배당하고 세금 혜택이 그래서 그걸 뭐 넷 일드, 그로스 일드라고 하는데 그 배당 세금이 있어도 지금은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당이 계속 주던 회사들도 배당을 못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당을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되지만 이 은행주들의 특징은 90%의 수익을 다 배당으로 줘요. 거의 80%, 90% 수익을 매년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재투자가 돼서 비즈니스의 성장을 바라지는 않고 네. 이 꾸준한 수익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특히 이제 연금을 투자하신 분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현금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텀 디포짓 예금에 걸어두고 이자 받으셔 사신 분들은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네. 1년에 뭐 10만 불이 나는 꼭 필요한데 네, 스펜딩이. 네. 근데 그 10만 불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뭐 200만 불이면은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걸 텀 디포짓 예금에 넣으면은 네, 네. 지금 그게 뭐 금리 이자가 지금 0.25%니까 네네. 뭐 텀 디포짓도 뭐 물가 상승률 이상 나올 수가 거의 요즘에는 없죠. 네네. 그래서 돈의 가치가 계속 깎이는 추세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금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이제 주식으로도 또 흘러오고 다른 자산들로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주식 상승도 같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던 네, 것 같은 네, 부분 중에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치주들이 그 배당이 포커스가 되고 네. 성장주들은 대부분의 수익을 배당을 잘 주진 않고 그래서 배당률을 보면 성장주를 보시면은 배당률 뭐 이제 뭐 트레이딩 플랫폼 가서 보시면 포카스트 일드가 있는데 그게 되게 성장주들은 되게 작아요. 뭐 1%인데도 있고 0%인데도 있어요. 아예 없는 경우가 많죠. 특히 호주 ASX에서 지금 현재 1위 시총액 1위 주식인 CSL. CSL도 이제 백신이나 이런 좀 이런 그 바이오텍 회사인데 네. 어마어마한 호주에서는 은행주보다 이제 커진 최근에 1, 2, 3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 됐어요. 네. 거기는 배당을 잘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신규 약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계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호주는 이런 좀 뭐 되게 페이버블한 세금 때문에 배당주가 선호를 받고 미국 같은 경우는 수익을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밸류를 높여주기 위한 그래서 주가가 배당보다는 주가를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주식을 사가지고 떼어버려요. 그러면은 발행 주식 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홀더들의 밸류가 조금씩 높아간다고 믿고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 뎃을 빌려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서 위험하게. 그게 자기들 생각에는 셰어홀더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세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윤리성이나 에티컬 퍼스펙티브에서도 최근에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성장주를 사실은 뭐 ASX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찾아요? 제가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배우시는 분이라면 호주 뭐 구글에서 ASX 200 리스트 딱 뭐 이렇게 쳐보시면 뭐 이제 이렇게 인덱스 200개 상위 200개 주식이 쫙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각 개별 주식마다 정보를 주는 데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200개의 주식을 뭐 상위 100이라도 한번 다 살펴보시고 공부해야 되네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어떤 섹터에 있는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걸 보시고 일단은 여기서 어떤 주들이 좋을까 이거는 가치주인가 성장주인가 이런 것들 따졌을 때 배당률도 같이 함께 보시고 좋은 주를 이제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는 좋은 주는 개인의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는 내 캐피탈 밸류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성장주가 오히려 맞으실 수 있는 거고 나는 조금 인컴이 더 필요하라고 하면은 그럼 배당주는 지금 그렇게 좋진 않지만 상황이 잘 이제 분석했을 때 이 섹터는 괜찮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본인이 생각하실 때 고르셔서 아니면 뭐 유튜브에 아니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앤서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서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섞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면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매출이 얼마 나왔다. 그리고 회사들이 뭐 재무제표를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뭐 그런 거를 봐야 되나요, 저희가? 아니면 이제 이 회사가 뭐 어떤 사실 성장 뭐 기반이 있나 그런 걸 봐야 되나요? 그때 재무제표를 보라고 하셨죠. 네, 재무제표는 꼭 다 비교를 이제 저희가 물건을 살 때 엄청 비교하듯이 주식 100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섹터에 있는 주식을 몇 개를 찾아서 그 리스트를 추려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내에서는 지금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호주의 정보가 한국어로 된 정보가 많이 없는 게 사실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섹터, 내가 원하는 섹터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투자를 할 때도 솔직히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다들 내가 좋아하는 거 3-4개, 5개 맞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펀드 매니저 관점에서 봤을 때
10개 미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concentration risk라 그래서 되게 위험한 전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 주식이 하나는 뭐 오일 에리아 뭐 리소스고 네, 하나는 네, 뭐 네. 그러고 네. 하나는 은행 네. 뭐 하나는 뭐 테크를 네. 가졌는데 네. 내가 전 재산이 세 개에 묶여 있으면 요 세 개가 동시에 망가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호주 내 섹터만 해도 뭐 거의 뭐 15개, 16개 뭐 이제 뭐 소비재, 뭐 비소비재, 뭐 이제 원자재, 금융, 뭐 테크 그런 되게 상당히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세 개만 가지고 계시면 그거는 되게 리스키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최소한 아주 리스키한 포트폴리오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10개 미만은 아주 최악의 리스크라고 보고 아무리 컨센트레이트 포트폴리오라고 하더라도 네. 15개 정도가 보통은 최소 수준이고 네. 좀 더 디버시파이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각 네네. 섹터에 네. 섹터별로 최고주들을 뽑아서 한다는 경우는 20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섹터가 뭐 10개든지 15개든지 그건 어디서 찾나요? 그러니까 그 호주 내에서 네. 그거 섹터 웨이팅을 찾는 거는 제가 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네, 그 부분을 저도 사실은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쉽게 브로킹 플랫폼이나 이런 것 통해서 받을 네. 수는 있는데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 네. 투자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제 같은 경우에는 네. 구글에서 그 회사를 검색을 해요. 네. 검색을 하면 섹터군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해드리거나 이제 네. 지금 손님을 해드리는 거는 네. 섹터별로 웨이팅이 있어요. 호주 ASX 200이 뭐 전체 시가총액에서 30% 40%가 은행주라고 하고 20%가 뭐 이제 원자재주라고 하고 네. 나머지는 뭐 10% 5%씩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럼 포트폴리오를 할 때 그 섹터별로의 그 챌린지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은행 섹터가 금융 섹터가 좀 악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네. 저희 웨이팅을 40%면 20%만 해요. 아 바꾸는군요. 안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섹터가 더 좋은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경제 상황이 특히 요즘엔 너무 빠르게 변하고 급변하니까 있으니까. 네.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섹터 알로케이션을 주식 안에서 주식이라는 자산군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여러 군데 섹터군이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꿔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이라기보다는 네. 뭐 이제 뭐 3개월, 6개월, 1년에 뭐 한 번씩 섹터 리웨이팅을 그 당시에 따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은행 금융주의 40%가 원래 ASX 200 인덱스라고 네. 하면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액티브하게 매니지를 할 때는 우린 지금 금융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뭐 다 악화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희는 그러면 그 비중을 낮추죠. 20%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주가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네. 중국이 막 붐이 일어나고 있고 네. 뭐 괜찮아지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조금 액티브 웨이팅을 올리는 그게 액티브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ETF 같은 경우는 그렇죠. ETF 같네 거. 그 인덱스만 똑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덱스는 40% 금융, 20% 이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좀 이렇게 프리딕션을 할 필요가 없이 항상 주식 증시가 오르는 만큼만 오를 수 있는 게 호주 증시 ETF라고 하는 거고 미국 증시 ETF라고 하는 거고 오차 범위가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개런티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추가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액티브하게 매니지하게 되면 초과 수익을 위한 거죠. 그렇죠. 인덱스 이상으로 수익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저희 단으로 이제 아날리스트 뷰를 합쳐서 액티브하게 가져가는 건데 저희가 틀릴 수도 있어요. 시장 이하로 퍼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손님에 따라서 나한테는 그냥 난 증시만큼은 벌래. 나는 그러니까 이 ETF가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ASX 200 주식에 골고루 똑같이 다 투자가 되니까 아예 모르시는 초보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실 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200개 주식에 나눠 들어간 거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3-4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겠죠. 리스크가.